안녕하세요. 예성 아카데미 조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제도 중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이란 시차 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 시에 사업주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시간이 유연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연근무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차 출퇴근제입니다.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선택근무제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의 정상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재택근무제입니다.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번째, 원격근무제입니다.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 및 승인하여 사업주에게 결과 통보를 하게 되고요.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게 활용을 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용센터는 이를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평가 그리고 사업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 중에서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가 되고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보시면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제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제외 근로자인데요. 먼저 최저임금 미만을 받기로 한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인데요. 이때 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지원 요건입니다. 먼저 제도 활용인데요. 사업 승인 통보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도를 도입 또는 확대 시행해야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도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인데요.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도입 내용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근무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그리고 정상기간, 이때 1개월 이내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기간의 총 근로시간, 그리고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그리고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마지막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조건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5에서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 활용 후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통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시차 출퇴근제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선택근무제의 경우에는 정상 기간을 평균해서 최소 주당 1일 소정 근로시간 2시간 이상이 단축되거나 최소 주당 2일 소정 근로시간이 각 30분 이상 단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연장 근로 관련 내용입니다.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 원격 근무제인 경우에는 제도 활용일에 연장 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가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 근무제의 경우에는 정상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상 기간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다르게 되는 이유는 선택 근무제는 각각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상 기간 내에서는 연장 근로 시간을 12시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근태 관리 내용입니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자기계적 방식인데요. 수기 방식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하고요. 이때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시간을 제도 활용일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 수준 및 한도 내용입니다. 먼저 지원 수준. 근로자 1인당 1년 범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당 1에서 2회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주당 5만 원, 1년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주당 3회 이상 활용을 했을 때는 지원 금액이 주당 10만 원,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 횟수에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주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인원 한도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에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여 최대 70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즉 70명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차 출퇴근제의 경우에는 70명이 아닌 50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연근무제 제도를 활용하기 이전에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접수는 상시할 수가 있고요. 이때 제출 서류는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금 신청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이후에 승인이 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접수는 사업 승인 통보 이후 제도 활용 시작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는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그리고 근태 증빙 서류 등이 있는데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금씩 상이한이 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급 기간 및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원이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나 업무 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 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규칙 사유로 인한 휴업 등의 기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나 예성과 인사합시다 카페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